세종국 거 봐볼게요. 아, 아, 음. 자, 1번 넘어가고요. 2번도 간단한 연산이죠. 이거 저기 합집합의 여집합 이거 외곽을 가리키죠. 드모르간의 법칙을 써주면 네, 외곽을 가리키니까 외곽은 전체 집합에서 저거 빼면 되잖아요. 합집합 빼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개짜리는 이제 우리 손에서 잘 놀아야 됩니다. 두 개 더한 다음에 요거 빼주면 합집합이죠. 그 합집합을 50에서 빼면 답이죠. 네, 그렇게 착착착 정리되길 바라고. 음. 자, 3번도 이제 많이 봤던 내용이죠. 이거는 매 회차마다 나오는 것 같은데요. 음, 또 했었죠. 자, 이게 공집합이 나오기 위해서는 A가 순수한 영역이 없는 거니까 A를 부분집합으로 삼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A가 일단 이거 할 때 원소 나열법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주시고 1, 18, 2, 9, 3, 6 이 조건에서 알 수 있는 사실은 139를 반드시 포함해야 됩니다. A를 부분집합으로 삼아야 되니까. 그 다음에 B에는 부분집합이 돼야 되니까 네, 여기에서 부분집합을 이제 고르면 되는 거죠. 139를 반드시 포함한 거니까 2의 3승 해서 8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조건 조심하세요. 공집합이 아닌 X에 대해서 이런 말이 있는지 없는지 그 공집합을 제한하는 설정은 두는지 안 두는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음, 얘는 P하고 Q의 관계가 12의 약수고 6의 배수예요. 진리집합 P큐로 가자 옳은 것은 고른 것은 12의 약수는 6의 배수, 12의 약수. 그러니까 P하고 Q가 아우디 관계잖아요. 서로 이제 각자의 순수한 영역도 있고. 아니군요. 얘는 6하고 10인데 6하고 12가 들어와 있죠. Q가 P의 부분집합인 거, P가 아니 Q가 P의 이렇게 이 관계에 해당하는 거 다 골라주면 되는 거죠. 네. 교집합을 하게 되면 작은 게 나온다. 자, 이건 바뀌었죠. 작은 녀석의 순수한 영역이 없다. 우리 다 외웠던 겁니다. 여집합하게 되면 Q가 더 커진다. 네. 그 다음에 작은 거에 여집합하면 전체집합. 니은, 미음이 지금 되겠죠. 그래서 우리 그 쪽지 시험 봤던 거 알고 계시면 그냥 무난하게 풀고 넘어가는 문제고요. 그거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너무 힘들겠죠. 그 다음에 5번은 이거 산술기하 저기 되게 쉬운 형태의 변형이죠. 여기를 A-2로 써주시면은 내가 내 마음대로 마이너스 8을 한 거니까 플러스 8로 이렇게 보완을 해주시면 되죠. 산술기하 쓰시면 됩니다. 쉬운 산술기하고요. 그 다음에 함수가 같다라는 것은 이제 같은 정역에 대해서 같은 치역이 대응되면 되는 거니까 F-를 구하시고 그 좌표 다 같다. 얘들 0,4죠? 0,4 지난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쉬운 거고요, 이거. 그다음 요거는 이제 우리 이번에 9월 모의고사 나왔던 거랑 좀 비슷한데 더 쉬운 형태죠. 음. 자, 그 얘기를 다시 상기하면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내가 이제 9월 모의평가에서 이제 요 대칭 이동 문제를 하면서 먼저 동점하고 정점을 구분하라고 말을 했습니다. 대칭 이동을 하는 주체는 정점이고요. 그 기준이 되는 게 동점의 그 경로라고 했고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대칭 이동을 막 나름대로 했는데도 이게 맞게 했는지 틀리게 했는지를 볼 때 정점끼리 다 연결을 했을 때 동점의 패스를 다 건드리는가. 그 정점끼리 다 연결을 했을 때요. 이 패스가 동점의 그 경로인 그 패스를 다 건드렸다면 맞게 잘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그리고 원에 대해서 생각할 때는 원의 중심이랑 그냥 정점이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했죠. 지금 정점이 A가 정점이고요. 하얀색으로 이게 정점입니다. 그 다음에 이 별표가 지금 뭐 동점입니다. 얘가 이렇게 움직이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얘를 이렇게 이동시켜 주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얘를 연결해 주세요. 그러면은 그 동점의 패스를 건드렸죠? 네, 동점의 패스를 다 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그냥 최단거리 때리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한 8번. 아, 이 8번 진짜 최근 앞뒤로 한 4, 5회트 중에서 제일 저는 개 같은 거든요. 나 별이 두 개짜리인데요. 근데 제가 그러니까 이 8번을 기점으로 여러분한테 물어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 수학이랑 과목에 대해서요. 이 문제는 일단 겉보기에는 경우의 수 문제를 띄고 있지만, 아니 경우의 수네. 저희 집합의 문제를 띄고 있지만, 내가 이런 문제를 만날 때마다 여러분한테 묻고 싶은 게, 우리가 이거를 배웠니? 라고 물어보고 싶어요. 배웠니? 뭐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하는 방법, 어떻게 하는 거다. 그래서 그거를 적용해서 문제를 풀고, 이게 공부의 기본적으로 디폴트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수능 수학이랑 이 수학이랑 과목이요. 그런 기초 사실보다 그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무언가가 있는데요. 문제는 그거를 학교에서도 안 가르쳐 주고요. 어, 정식으로 교육 과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이번에 저희 고3 구평에도 그런 것들이 많이 나왔는데 그게 뭐냐면은 약간 IQ를 요구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약간 내공을 요구하는 거.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조금 그래도 정식 용어로 얘기하자면 사고력이거든요. 사고력. 사고력은 이제 한 대상을 붙들고서 생각을 붙잡고 있을 수 있는 그 체력을 말해요. 기본 내공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지식하고 별개예요. 선천적으로 그 능력이 다를 수 있고요. 그리고 저 능력이 준비가 되면 아주 단편적인 수학 사실 몇 개만 추가가 돼서 더 늦게 수학 공부를 시작해도 더 일찍 상위권에 진입할 수도 있고 그럽니다. 이 문제가 이제 거의 사고력으로 때려 박은 문제거든요. 그래서 어떤 걸 봐볼게요. 바로 이제 사고력이 그렇게 수학에서 제일 많이 이제 생각의 힘을 물어보는 게 케이스 분류하는 거거든요. 이거 한번 해보는 거 보시죠. 자, 해볼게요. 그냥 그래서 이런 거는 자 그럼 이런 거를 그 얘기까지만 하고 문제풀이 시작할게. 자 그러면은 내가 사고를 뭔지 알겠어요. 그럼 내가 지금 이거를 이제 못 푸는 그런 학생이었는데 이걸 풀 수 있는 학생으로 바뀌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고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어, 그러니까 원인이 뭐고 무엇을 해야 되는가? what to do 이거를 생각을 해보면요. 이 what to do에 대해 생각하면은 결국에 모방을 하셔야 됩니다. 모방이요. 교육의 가장 기본이죠. 그리고 내가 스스로 경험을 많이 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칠판에서 보여줄 짓거리들을 예, 거의 약간 짓거리라고 비하할 만큼 조금 빡세거든요. 제 기준에서는요. 그걸 여러분들이 직접 많이 밟아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거를 내가 이제 카톡에서 얘기한 공부 방법을 이용해서 이 문제는 다시 나올 일이 없지만, 네. 그 약간 그 문제 풀이법을 외운다는 느낌을 한다는 게 진짜 풀이를 외우는 거에 그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그 과정을 한 번 보면 어차피 내가 희발하기 때문에 여러 번 반복해서 어떤 그런 과정에 익숙해지라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얘기 진짜 제일 많이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작을 해보죠. A하고 B가 원소의 개수가 11개고 교집합이 1개입니다. 당연히 이거 딱 보고서 어떤 감이 전혀 안 와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지금 내가 말하는 요 행동의 한 가지 좀 제가 디렉션을 드리자면 깨작질이거든요. 깨작질이 뭐냐면은 아직 확실한 게 아무것도 없을 때 그냥 이거라고 생각하고 이제 하나 해보는 거예요. 그게 이제 문제 이해에 되게 많이 도움을 주거든요. 자, 그래서 SA가 이제 A의 집합에 포함되어 있는 원소들의 합을 나타내는데 요거에 이제 최대값을 A라고 하고 막 그렇대요. 근데 여기선 진짜 이제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죠. 그리고 A는 두 개 더했을 때 11의 배수가 아니고 얘는 12의 배수가 아니래요. 솔직히 뭔 말인지 어떻게 알아요? 본 적도 없고요. 처음 보고 네, 낯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깨작질로 이제 100% 사고력 문제인데 자, A의 집합의 합을 얘가 커질수록 얘가 작아질수록 얘는 최대값이 될 겁니다. 그 논리로 시작을 할게요. 전체 집합이 1부터 30이거든요. 내가 A라는 집합을 이렇게 구성을 해볼게요. 30 스타트를 하는 거예요. 최대한 컸으면 좋겠거든요. 자, 그 다음에 29 들어가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따져야 될 거는 A 집합에 두 개 더했을 때 숫자가 큰 거에서 시작을 하니까 55 되면 안 되고
60까지는 안 가잖아요. 44 되면 안 되고 33 되면 안 되고 두 개 더해서 막 이런 거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얘는 10, 20 이런 거 되면 안 되는 거고요. 39, 29 내려옵니다. 자, 28도 상관없죠. 지금 우리가 예민하게 볼 거는 두 개 더해서 55 되는 거 있는 거 보는 거니까. 자, 27 되게 되면 55 되는 게 생기죠. 그래서 27부터는 야, 잠깐 멈춰 이렇게 되는 거죠. 26은 얘랑 돼서 25는 얘랑 돼서 25까지는 이제 못 씁니다. 24부터가 또 괜찮습니다. 이렇게 말이죠. 네. 자, 이제 55가 다 안 되죠. 제일 큰 거랑 해도. 또 계속 이제 내려갑니다. 23, 22. 자, 계속 55보다 작아서 안 돼요. 그 다음에 21, 이제 또 피해야 되는 게 44 피해야 되죠. 자, 44 아직 되는 거 없어요. 21부터 얘랑 되기 시작하죠. 20 이거랑 되죠. 그 다음 19 이렇게 갑니다. 네. 그러니까 이 과정이 저는 여러 번 밟아봐서 비교적 안정적으로 이렇게 시행착오 없이 가는 느낌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익혀가는 학생이나 이제 실제 시험장에서 만난 학생들은 19도 다 되나? 이런 생각들을 이제 많이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걸 연습하는 학생들은 막 되게 이 과정이 힘들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많이 되어서 되게 부드러워져야 됩니다. 근데 그게 또 단기간에 안 돼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저격성 말씀을 드렸던 게 그 뭐 지식 같은 거는 딱 요점만 탁탁탁탁 그 핵심만 알아들으면 굉장히 간결성에 능통한 학생들이 되게 빨리 익히게 되는데 이러한 사고력은요 진짜 단기간에 안 돼요. 자, 18 계속 해볼게요. 자, 18 하게 되면은 42, 41하니까 또 안 되죠. 따질 게 많아져요. 50, 48, 55 미만이니까 여기 또 걱정할 거 없고요. 17 가볼까요? 35, 36, 그 다음에 39. 네. 39, 40, 41 괜찮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9개 나왔죠? 자, 16은 33, 15, 14, 33, 그 다음에 12, 그 다음에 10인 또 얘네랑 괜찮고요. 얘네도 이제 34, 35, 36. 더하기니까 금방 할 수 있죠. 40, 40, 42. 10이 괜찮아요. 11도 괜찮아 봐볼까요? 여기서 걸려요. 그러니까 뭔가 규칙적으로 걸리는 게 아니라 이거 이렇게 해보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적어도 제가 찾은 풀이 방법은 11은 또 걸러지거든요. 10은 또 얘랑 걸러지고요. 9는 얘랑 걸러지죠. 또 8 되거든요. 선생님 11개까지만 하면 돼요. 알겠어요. 일단 이 정도 해볼게요. 자, 그 다음 이제 같은 작업으로 B를 보시죠. 네. B를 보시면요. 이번에 B는 작기를 원해요. 1부터 시작할게요. 그 다음에 2. 아직 더해서 10에 비해서 안 되죠? 4. 자, 5까지 9입니다. 자, 10에도 되는 거 없죠, 여기서? 6부터는 4 때문에 안 되고요. 7 안 되고요. 8 안 되고요. 9 안 돼요. 10은 또 괜찮습니다. 없거든요. 네. 자, 작은 거 우선주의. 11부터 어떤가요? 11도 괜찮습니다. 없거든요. 10, 20 되는 거. 12, 13, 14, 15는 안 됩니다. 얘랑 20 되거든요. 16 안 되고요. 17 안 되고요. 18 안 되고요. 19, 20 안 되고요. 21부터 됩니다. 자, 얘는 벌써 11개가 됐죠? 근데 얘도 몇 개 더 써놓을게요. 왜냐면은 이 조건이 우리를 좀 괴롭히거든요. 교집합이 1개여야 된다. 자, 현재 교집합이 몇 개냐면요. 자, 이 작업도 되게 힘들었는데 그 현재 10이 이렇게 1개 나왔죠. 1개 나왔습니다. 11이 안 되니까요. 맞아. 11이 걸러졌으니까. 네, 됐네요. 자, 그러면 지금 이런 작업을 했잖아요. 깨작질을 해서. 그래서 이렇게 깨작질을 써놓고 나면은, 그 다음에 우리가 상시로 할 거는 이걸 잘 지키고 있나 재확인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자, 이거 11개 나왔어요. 괜찮죠? 요거 11개 나왔거든요. 괜찮아요. 그 다음에 그 교집합 1개 나왔죠? 괜찮아요. 13, 14, 21 없단 말이에요. 네, 괜찮아요. 그러면 지금 가나다 조건은 다 지켰습니다. 그럼 이 상태로 이제 계산해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까 나는 계산을 잘못해서 11을 실수로 넣었거든요. 11을 만약에 이 조건에 부합돼서 들어가게 된다면 교집합이 2개가 생기게 되니까 교집합을 1개로 낮춰주는 그런 고민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럼 난이도가 좀 더 올라가겠죠. 근데 이 문제는 거기까지는 좀 완급 조절한 것 같아요.
자, 근데 우리는 등차 수열을 배웠기 때문에 이거 더할 때 요령이 있습니다. 진짜 찐으로 다 더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두 개 더하면 가운데 거의 두 배죠. 가운데 것도 더해야 되죠. 이거 3배 때리면 됩니다. 이거 3배 때리면 됩니다. 이거 3배 때리면 됩니다. 더하시면은 이거 30, 41에다가 70이거든요. 그 3배 때리면은 요렇게 더한 게 210이고요. 20이어서 230 나오게 됩니다. 네. 230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됐죠? 이 녀석은 1부터 5까지 등차 수열의 합이죠. 6이 5쌍 30인데 15가 되고요. 자, 24가 5개. 근데 12가 5개니까 60 되고요. 요거 20일 됩니다. 75, 96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기를 빼주면은 4, 3, 1, 134가 됩니다. 자, 요게 최대값이 134예요. 비원소 중 가장 큰 게 21이죠? 네. 그래서 그거, 이거 답 4번인데? 답 21 되고요. 그럼 여기 231이 되어야 되는데요. 일단 70은 맞거든요. 이게 9였나 그랬던 것 같은데. 자, 9가 안 될까요? 9가 33 되니까 안 되죠. 그럼 8, 20, 최대값. 자, 잠깐만요. 30, 29, 28, 27. 객관식이니까 그나마 좀 보완을 해보는 겁니다. 요거 24, 12가 5개. 6이, 3이 5개. 그 다음에 21. 그러면 75, 96, 4, 3, 134 맞거든요. 한 개 차이가 나는데, 자, 검토를 다시 해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요거 개수 중에서 실수가 있을 수 있어요. 자, 28까지 다 되죠. 27이 그 55 얘랑 만나 26 안 됐고 27, 26, 25 25 얘랑 때문에 안 됐고 24 됐고요. 23, 22, 21 안 됐을까요? 21이 44 돼서 안 됐죠. 20, 19 됐고요. 그 다음에 18, 18인데 얘랑 괜찮고 일단 같은 열부터 17, 다 괜찮고요. 18 여기랑 비교해 보시면은 42, 41, 40, 48, 47, 46 다 괜찮죠? 네, 괜찮습니다. 자, 16 안 될까요? 33에서 안 됩니다. 15 안 되고요. 14 안 되고요. 네네. 네? 착각했어요? 네. 잠깐만요. 그, 자, 그러면은 우리 여기서 지금 이렇게 붙들고 있고 시간 보내고 좀 그러니까 잠깐만요. 네. 이거를 보시면요. 13, 14. 여기서 13을 빼먹었네요. 13이 안 되지가 않거든요. 13? 이 13을 빼먹었습니다. 맞아요. 자, 13. 13이 검토해 볼까요? 30, 31, 32거든요. 괜찮습니다. 13, 네, 35, 36, 37. 13이 괜찮아요. 자, 그래서 맞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교집합이 두 개가 생기게 돼버립니다. 음. 자, 그래서 내가 이제 고민을 해야 돼요. 교집합이 한 개라는 조건 때문에요. 맞아요, 이게. 어떤지. 자, 자, 생각해 보세요. 그 11, 아까 이제 8까지 됐었죠, 이렇게. 13이 원래 여기 있어줘야 되는데. 어. 자, 지금, 요렇게가 11개입니다. 내가 이게 최대한 커지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면은, 그, 선택을 두 가지를 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그 12를 8로 작아지게 하면은 11을 안 쓰고 11을 A 집합에서 저기 퇴출시켜버리고 8을 등용을 하면 13으로 교집합이 하나가 돼버리죠. 13을 하지 않는 이유? 그러면 5만큼 줄어들잖아요. 자, 내 첫 번째 선택지 11을 탈락시키고 8을 등용해서 13으로 교집합을 한 개를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선택지 1번. 근데 또 어떤 방법이 있냐면요. 아니다. 여기서 얘를 또 이제 지금 이렇게 20일까지죠? 20일 다음을 생각하면은 20이 되나요? 그, 아니, 22. 22가 또 괜찮죠? 네. 괜찮단 말이에요. 다시 여기서 13을 버리고 22가 되느냐.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떻게 해야지 유리할까요? B는 작아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13을 포기하고 22를 하게 되면은 커지게 돼요. 그러니까 최대한 덜 커졌으면 좋겠는 거거든요. 12를 얘로 대체하는 것보다 얘를 얘로 대체하는 게 좀 덜 커지겠죠. 그렇다 하더라도 9만큼 커지게 되네요. 자, 우리는 S 빼기 S가 지금 관건인데요. 얘를 이렇게 하게 되면은 얘가 이제 9만큼 작아지게 되고요. 얘를 이렇게 하게 되면 4만큼 작아지게 돼요. 그러니까 이 선택지를 이런 논리 판단으로 고를 수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13을 8로 탈락시키는 거 5만큼 줄어드니까 4만큼 줄어드는 11을 탈락시키고 8을 등용하는 걸로 가는 겁니다. 그럼 얘가 20에서 21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135가 나와서 저기 156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문제의 전체적인 걸 봐주면요. 일단 이런 행위 자체가 앞으로 다시 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노가다는 할 일이 많은데요. 수학에서. 얘하고 똑같은 논리로 똑같은 작업을 할 일은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른 종류의 작업이 주어질 거예요. 근데 이 문제에서 한 번 이런 걸 시키고 그다음부터 안 시킵니다. 그때 우리는 이 뭐 하라는 건지 빨리 파악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이 깨작질이에요. 그냥 시작을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시작을 해보고 그 다음에 문제의 조건에 부합되는지 재확인을 하면서 그러니까 이런 작업들을 하는 건데요. 자, 집합이라는 프레임을 띄고 있는데 이게 솔직히 이 문제 푸는 데 필요한 에너지가 100이라면 집합에 한 1이나 들었을까요? 아니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결국 수능까지 정복해야 되는 게 이런 작업들이거든요. 이런 게 되게 많아서 내가 이제 여러분들 겨울방학 때는 이제 저기 수원수도 모의고사를 저기 수능 대비 교과를 같이 할 건데 거기서 되게 많이 할 얘기예요. 이런 것들이 단기간에 걸러지는 게 아니라 분명히 교과 지식이 아니고 무슨 뭐 제가 심화 개념이랍시고 뭘 정리해 주면은 문제가 쉬워지고 그런 작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학습하는 방법은 제가 하는 방식을 보시고 예, 그렇게 모방을 해보시고요. 직접 경험을 많이 해보시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런 거에 대한 얘기를 되게 많이 해볼 거예요. 여러분들이 수학 원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9월 그 저기 고3 모의평가에서도 나온 가장 좀 말이 많았던 그 문제도 여러분들이 풀이 자체를 이해가 가능하시거든요. 그래서 시험 끝나면 좀 해볼 건데 그것도 이런 식이에요. 분명히 지수함수의 그래프에 대한 프레임을 띄고 있지만 그 문제를 푸는 에너지가 다 저런 식으로 사고력을 요하는 그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가장 최신 트렌디입니다. 정부가 좀 난리쳤죠. 뭐 발표도 하고 무슨 뭐 세무조사도 하고 그러고 나서 이번에 9월 모의평가를 다들 다 숨쉬고 지켜봤는데 예, 그렇게 나왔단 말이죠. 자, 9번 봐볼게요. 요런 거는 이제 쉬워요. 기무빙이잖아요. 네, 요거는 좀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Q만 특정이 돼 있는데 3보다 작거나 같고 4하고 6 사이인 이런 상황이잖아요. P가 충분 조건이니까 P가 더 작아야 되죠. 아 잠깐만요. 이게
어, 네네. 그럼 P가 들어가는, 잠깐만요. 제가 생각할 때 그림이 이게 아니었는데. 잠깐만요.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고, 마이너스 1이 여기 있죠? 그러니까 A가 될 수 있는 게 여기밖에 없죠? 혹시 그냥 사익 구간이라서 여기에다 껴넣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마이너스 1이 여기 있기 때문에. 네. 이거는 어렵지 않으니까 해보시면 됩니다. 이거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10번은 많이 했으니까 넘어가고요. 11번은 제가 이제 가이드란에 잡아주는데 가이드란에서 이제 언급을 하나 안 한 가지가 있어서 저도 답을 틀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정답으로 가는 풀이를 해볼게요. 자, 이런 게 이제 경우를 나누는 건데 아까 말한 사고력, 그 수학적인 체력 그것 중에서 가장 많이 이제 하게 되는 운동이 경우 나누기 운동이거든요. 자, 이런 것도 되게 낯선 설정이잖아요. 그러니까 되는 거 그냥 아무거나 대입해 보세요. 실전에서 인카운트 했어요. 그러면은 어디 있어 보자. 1, 4, 2, 3 요런 거 괜히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럼 실제로 문제하고 금방 친해지거든요. 그냥 어떻게 하지? 이러고 있으면요. 이러고 있는 것보다 이렇게 깨작질을 해보시는 게 훨씬 금방 친해집니다. 이거는 해보시고 공감을 해보시길 바래요. 자, 그래서 근데 이런 것도 되는데 가만히 있어 보자. 야, 이렇게 해도 되잖아. 저기 뭐 1대1 대응 이런 말 없었으니까. 이런 게 깨작질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 많이 해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걸 많이 해보셔서 이렇게 늘어나시면은 지금이야 이런 게 빡센데 이런 게 점점 편해집니다. 네. 저게 이제 더 어떻게 보면 교과 지식보다 더 필요한 역량이에요. 수능 수학이 다 저렇게 나오거든요. 네. 자, 그래서 가봅시다. 그래서 내가 그럼 경우를 어떻게 나누냐면 이렇게 나눌 거예요. 자, y의 원수들이 총 4개가 있죠. 그게 이렇게 한 개 쓰일 때, 두 개 쓰일 때, 세 개 쓰일 때, 네 개 쓸 때요. 아니 선생님 한 개 쓸 때야 상수함수니까 뭐 네 개라 치고 두 개 쓸 때도 뭐 그렇다 치는데 세 개가 되나요? 그래서 제가 안 된다 생각하고 그 가이드 안에 집어줄 때는 그냥 무심코 넘어갔는데 이게 되더라고요. 볼게요. 자, 두 개 쓰이는 경우에는 둘둘 나누는 거죠. 자, 두 개 쓰이는 건 그 이제 어떻게 되는 거죠? 내가 4하고 5를 골랐어요. 깨작질. 그러면 4, 5, 4, 5, 5, 4, 4, 5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4, 5를 내가 고르는 게 4개 중에서 2개를 고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이 바꾸고 얘네들이 바꾸는 거니까 2의 2승입니다. 네, 이렇게 되고요. 컨비네이션 아직 안 배웠잖아요, 선생님. 근데 그 컨비네이션 안 배웠어도 우리 이제 중학교 때도 그걸 배우죠. 팩토리얼이라고 말만 안 할 뿐이지 5, 4, 3, 1 배우잖아요. 네. 그 다음에 그리고 지금 다른 기출들 보면은 다 계속 뺨 때리기부터 해갖고 경우수에서 계속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4개를 먼저 가볼게요. 얘가 쉽거든요. 4개가 되는 경우에는 이제 4, 7 이렇게 만나면 얘가 5, 6 이렇게 만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게 커플이 2개가 있다고 생각해요. 자, 그럼 커플끼리 4, 7을 가져갈 커플, 5, 6을 가져갈 커플 이렇게 순서 바꿀 수가 있죠. 4, 7, 5, 6, 5, 6, 4, 7. 그 다음에 그 남자, 여자끼리 7, 4, 4, 7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2의 3승입니다. 이거 이해되실까요? 네네. 그러니까 4, 7, 5, 6, 5, 6, 4, 7. 그 다음에 4, 7, 7, 4, 5, 6, 6, 9, 5 이렇게. 세 개가 문제인데요. 자, 얘도 4, 5, 6을 뽑았다고 이렇게 깨작질 가정을 해볼게요. 얘가 4, 6을 가져가잖아요. 얘 5, 5 이렇게 되죠. 뭐예요? 등차 중앙이죠. 예. 물론 등차 수열은 수학 1에 나오는 거지만 그렇게 해서 됩니다. 자, 그러면은 야, 두 커플 중에서 똑같은 숫자 가져갈 커플 두 커플 중에 하나 고르고요. 그 다음에 다른 거 가져간 애들 자리 바꾸는 거 2의 2승. 네,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세 개를 고르는 게 아무렇게나 세 개를 다 고른다고 되는 게 아니죠. 이렇게 등차 중앙이 성립하는 거니까 4, 5, 6 되고 5, 6, 7 됩니다. 두 개 이렇게 말이죠. 네. 그래서 얘가 이 경우가 좀 어렵습니다. 솔직히 쉬워요. 그래서 이런 단순한 한 문장을 갖고서 우리는 네 가지 종류로 거시적으로 펼쳐서 각각의 미시적인 고민을 해야 됩니다. 이런 거에 필요한 능력이 사고력인 거죠. 붙들고 생각하는 거. 그래서 사고력이 가장 취약한 사람들이 에이 귀찮아 대충 해. 이런 사람들이 가장 사고력이 낮은 거예요. 예. 그래서 반대로 이제 이런 거 연습 많이 하면은 예, 그런 생각하는 힘이 커지겠죠. 좀 계산해 볼게요. 이거 6이고 6, 4, 24고요. 8이고 8이에요. 그래서 16이고 44, 3번이 정답이 되게 되는 거예요.
이 세 번째를 빼게 되면은 1번이라고 잘못 고를 수가 있죠. 제가 지난 그래갖고 틀렸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경험인 겁니다. 세 번째를 고려 안 해서 틀렸어요. 그래서 이거 틀리고도 되게 황당했습니다. 당연히 맞출 줄 알았는데. 그렇게 뒤통수를 많이 맞게 되거든요. 사고력 문제는 특히. 자기가 다 고려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뒤통수에서 깨닫는 거예요. 뒤통수를 통해서 약간 자기 자신을 한 번 더 의심하는 되게 꼼꼼한 사람으로 변해가거든요. 자, 12번 봐보시죠.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저렇게 돼 있다. 네. 저거 인. 그러니까 이거인 모든 실수는 지금 범위가 어떻게 되죠? 5하고 2고, 그러니까 마이너스 2하고 5의 해구간 사이구간이죠? 네. 자, 여기 들어가 있는 X, 모름지기 X들은요, 다 저거를 만족해야 된대요. 네. 그러면은 이제 이게 그게 깔리는 거거든요. 이걸 만족하는 범위는 근해 공식을 써서 마이너스 3에 플러스 마이너스 a 플러스 9인데요. 그러니까 루트 a 플러스 9 플러스 마이너스 3 마이너스 루트 a 플러스 9 그다음에 마이너스 3. 자, 이렇게 되는 건데요. 빨간색이 이렇게 커야 될까요? 여기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걸까요? 이걸 이렇게 많이 실수 많이 하거든요. 커야 되는 거죠. 자, 작게 되는 경우를 청개구리처럼 해볼게요. 그러면은 모든 하얀색이 빨간색을 만족하지 못하잖아요. 네. 모든 실수, 여기 있는 멤버들이 다 모두 성립돼야 되는 거니까 그 성립 의무가 있는 애들이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네, 잘 판단해 주셨고요. 네. 가장 작은 자연수 A의 값은. 자, 그래서 얘 이렇게 돼야 되고요. 이렇게 돼야 됩니다. 자, 등호는 어떻게 되나요? 지금 여기 빵꾸입니다. 빵꾸. 네. 그래서 빵꾸가 뚫려 있으면 무조건 여기 등호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네. 답까지 내볼까요? 이제 답이 지저분할 것 같으니까. 어, 그래서 8, 네. 양수니까요. 편하게 제곱해 주시고요. 이렇게. 그러면은 55 이렇게 되죠. 자, 여기서 왠지 55보다 작거나 같다 나올 것 같은데요. 아, 1이죠. 1 플러스 9. 자, 음수하고 양수의 비교입니다. 제, 이게 왜 64, 8 되니까. 네. 제곱을 하면은, 또 그때그때 다르죠? 잠깐만요. 어, 마이너스 a 플러스 9 마이너스 3이 왼쪽 구간인데,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아야 됩니다. 여기가 1이 되고요. 여기가 마이너스 a 플러스 9인데, 얘는 음수고 얘가 양수입니다. 얘가 당연히 크죠? 이거 그냥, 잠깐만. 그럼 55, 그럼 여기 부정이 되는데요? 어떤 거 대입해도 다 성립이 되잖아요. 그 55, 56 복수 정도 되는데 제가 그냥 검토를 좀 해볼게요. 마이너스 2하고 5. 가장 작은 A의 값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부정이 나오는 거 이해되시나요? 자, 이걸 만족하는 거는 55하고 56이죠. 근데 이게 음수니까 이거는 A가 뭐가 들어가든 그 이 범위 안에서 들어가면 항상 참이죠? 부정이죠? 네, 그래서 그 부정인 녀석과 얘의 교집합은 얘가 되겠죠. 부정은 그 이제 저기 전체 집합을 의미하니까요. 가장 작은 거 55 이렇게 되겠고요. 그다음에 13번 볼게요. 자, 13번은 저기 효원고에서 이제 거의 똑같은 문제가 나왔었죠. 음. 1부터 10까지 이제 원소를 갖고 있는 전체 집합에서 자, 이런 것도 이제 이해하기가 힘드니까 깨작질이 필요한 문제인데요. 네. 자,
A 집합을 가볼게요. X를 원소로 할 건데, 저런 식이 성립이 돼야 되고, Y를 U에서 1부터 10에서 하나씩 뽑아오래요. 그리고 B는 저렇게 되고요. B를 조사해보고 A, K를. 자, 그럼 내가 아무 생각 없이 K를 1이라고 해볼게요. 자, K가 1이 아닌데요. 이 문제가 솔직히 잘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렇게 깨작질을 해보는 게 필요해요. K가 1이라고 한다면 요식은 X의 Y-1이 40을 만족하고 Y는 1부터 10까지 이제 끌어오는 숫자가 될 겁니다. K가 1이 답이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문제 이해를 위해서 그냥 이 변역에 들어가는 거 아무거나 이렇게 깨작질 해보는 거. 깨작질. 네. 자, 그러면요. 자, X를 원소로 할 거니까 X에 대한 식으로 대하여 정리를 해주면요. 자, 이런 식이 됩니다. 자, 1부터 10까지 대입하는데 1은 정의가 되지 않죠. 그래서 2를 대입하면은 40이 되고요. A1은요. 그 3을 대입하면은 20이 되고요. 4를 대입하면요. 안 나오고요. 자연수여야 되니까요. 5를 대입하면은 4가 돼서 10이 나오고요. 6 하면 5가 돼서 8이 나오고요. 7 하면 6이 돼서 안 되고요. 8 하면 7 안 되고요. 9 하면 8이 돼서 네, 5가 나오게 되고요. 10 하면 안 되고요. 11 하면 10이 돼서 4가 나오고요. 네,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잠깐만, 10까지 간 거 맞네. 10이면 9가 돼서 안 나오고 11까지 가면 안 되죠. 네. 5가 어떻게 나왔죠? 5, 8, 네, 9까지 이렇게 나온 겁니다. 네, 이렇게 끝나게 됩니다. 자, 아직은 잘 몰라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저기 B도 뽑아 볼까요? B는 어떻게 되나요? B는 좀 더 명확할 것 같은데. 자, X를 원소로 할 건데 전체 집합이 이제 원소가 되어야 된대. 전체 집합은 1하고 10 사이의 자연수. 어, 자, 그럼 얘가 1이라고 생각해 볼게요. 그러니까 얘가 1부터 10까지 사이에 돼야 되니까 1이면은 저기 4니까 26 이렇게 되고요. 네. 26이 되죠? 선생님, 26은 10 이하가 아니잖아요. 자, 네, 그렇네요. 근데, 네, 물어볼게요. 26은 괜찮아요? 그죠? 자, 지금 이 결과가 U의 원소라는 거지, 이 X는 U의 원소다, 부분집합이라 했구나. 그래서 안 됩니다. 미안합니다. 네, 미안해요. 네. 그렇네요. 네. 부분집합이니까 40이 안 되네요. 그렇네. 20도 안 되네. 좀 더 단순해지겠는걸요? B가 그냥 명확하게 좀 나올 것 같아요. A만 좀 몇 개 노가다 해야 될 것 같고. 규칙성이 보이거든요. 여기 1일 때는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숫자는 1하고 10 사이 그 하나입니다, 무조건. 2일 때는 8이니까 20이 안 되고요. 3일 때는 10이니까, 자, 그럼 여기에 10이 되는 경우부터 생각해 볼 수가 있죠. 다 안 되니까. 잠깐만요. 해보시죠. 자, 얘가 3일 때 10이 안 되고, 4일 때 16, 14 안 됐고요. 5일 때 10이 돼요. 자, x를 원소로 채택하는 겁니다. 적값이 5일 때 10이 됐어요. 6일 때 6이죠. 24. 네. 7일 때 2고요. 8일 때 마이너스니까 안 되네요. b는 이렇게 금방 결정이 됐어요. 자, 그러니까 대충 느낌이 왔어요. 여기서 여기를 뺐을 때, 그러니까 16일을 탈락시켰을 때 두 개가 남는 걸 고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16, 2. 1이 되네요. 1이 되는 거. 1 됩니다. 이렇게. K의 합을 구하는 거니까. 자, 그럼 이제 A 다 뽑아보면 되겠네요. 자, 근데 그러면 A가 되게 많이 작업을 해야 될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깨작질은 한계 리미트
루트를 반드시 주거든요. 그러니까 더 이상 작업이 필요 없는 그런 걸 주게 돼요. 자, A2를 한번 구해 볼게요. K가 1 되고요. A2는 K가 2일 때죠. 그래서 X가 Y-2분의 40 이렇게 가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1은 음수라서 안 되고요. 대입하면은 2 안 되고요. 3일 때 40인데 40은 저기 부분집합이니까 안 되고요. 그러니까 얘가 10일 때부터 되려면 이렇게 해주면 4, 6일 때부터 되죠. 그러니까 6일 때 10이 나오고요. 네, 그럼 7 하면은 8 나오고요. 8 하면 안 되고요. 9 하면 안 되고요. 10 하면은 5 나오죠. 네. A2는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16, 2를 제껴볼까요? 16, 2. 10 제끼니까 두 개 남네요. 얘도 됩니다. 네.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몇 개를 더 해볼 수 있습니다. A3 봐보시죠. A3는 X는 Y-3에 40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그럼 얘가 10이 될 때 봐보죠. 10이 될 때 이제 요령이 생긴단 말이에요. 이렇게 계속 하다 보면요. 얘가 이제 4니까요. 7부터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7일 때 이제 10이 나오는 겁니다. 그럼 7일 때 10이 나오면은, 8일 때 5가 나와서 8이 되죠. 9일 때 6, 7일 때, 8일 때, 9일 때, 10일 때. 자, 변화가 생겼네요. 숫자가 K가 커지면 커질수록 얘가 지금 탈락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씩. 네. 숫자가 더 커지게 되면요. 얘도 이제 파이 이렇게 탈락. 그래서 효원국고 문제도 이런 식으로 작업 반복하다 보면 뒤에 게 하나씩 탈락하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효원국고, 그러니까 이런 거는 만약에 내가 효원국고를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13번에 이제 시험에 나왔어요. 그러면 그런 건 이제 초대박이 나는 거예요. 이 정도까지 결이 비슷한 건요. 하여튼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럼 얘가 A가 요게 나올 경우에는 10이 제껴지면 두 개가 안 되니까 그 이유는 작업할 필요가 없죠. 계속 이렇게 더 작게 나올 테니까. 1하고 2만 돼서 13번에 이제 2번 이렇게 되는 건데 답이 네. 뭐 그렇게 작업을 해보시고 답 이따가 좀 체크를 해볼게요. 14번 보시죠. 14번도 이제 많이 나왔던 문제로 네. 그래서 방금 같은 그런 두 문제들한테 시간을 좀 많이 할애를 해야 됩니다. 확보를 하세요. 자, 네. 1대1 대응이 되도록 역함수가 존재하도록 이렇게 많이 나오죠. 자, B의 최소값을 베타라고 하자. 자, 1대1 대응이 되려면 증가함수 혹은 감소함수만 허용이 되는데요. 여기는 x-2의 제곱, 그러니까 x는 2를 축으로 하잖아요. 자, 근데 얘는 a보다 크거나 같은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어떤 기준값의 오른쪽을 취하는 애래. 자, 뭐죠? 증가함수를 선택하기로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 a는요, a의 범위가 어떻게 되냐면요. a가 무조건 2만 되는 게 아니라요. a가 2가 되는 건 맞지만 그 기준값이 여기가 2인데요. 2보다 오른쪽을 취한다라고 했을 때 2보다 커도 괜찮죠? a가 여기 있어도 오른쪽은 증가 함수니까요. 2보다 같거나 큽니다. 이렇게. 그럼 b는 자동으로 양수여야 되고요. 증가함수로 일관돼야 되니까요. 네,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bx-4가 재밌는 건데, 자, a가 네, 이런 범위를 이제 갖게 됐어요. 어, 그때 a를 알파라고 할 때. 그리고 또 하나의 요건이 있죠. 그게 뭐죠? 그 저거 잠깐만요.
B의 최소값을 베타라고 하자. 어떤 A라는 점을 기점으로 그거의 이제 오른쪽이 이제 이렇게 되는 애가 됐어요. 네. 그 왼쪽은 또 증가되는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 A에서의 좌우변의 이제 함수값이 같아야 되죠. 만약에 다르게 되는 경우를 생각해 볼게요. 이게 이렇게 예쁘게 만나지 않고 다르게 되면요. 이렇게 되면은 이 y가 이제 존재하지 않아서 이렇게 되게 되면은 이렇게 y가 두 개 존재해서 1대1 대응이 안 되게 됩니다. 따라서 같아야 돼요. 아, 얘가 큰 거 안 돼요. 작은 거 안 돼요. 같은 거 세 가지 경우 중에서 같은 것만 되죠. 자,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그 문제였나? 네, 그래서요. 지금 네. 1대1 대응이 되도록 하는 b의 최소값을 베타라고 하자. 아, b의 최소값. 이렇게 하는 거였나? 잠깐만요. 증가함수, 비양수. 요게 A, B의 관계식이 되잖아요. 그죠? 내가 이렇게 안 풀었던 것 같은데. 최소값을 베타라고 하자. B의 최소값. A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9의 A. A는 2보다 크니까 이렇게 나눠줄 수가 있죠. 그 A, B의 이렇게 관계식이 나오고 요거 산술기하가 나오게 되죠. 네네네. 자, 이 문제에서 포인트는 1대1 대응이 될 때 증가함수로 통일되거나 감수함수로 통일된다. 이게 이제 첫 번째 포인트고요. 두 번째 포인트가 이렇게 구간함수에서 얘네가 이렇게 이게 수학2에서 연속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렇게 만나야 되는 겁니다. 얘가 더 크면은 여기 있는 공역이 노는 공역이 생겨서 1대1 함수는 될지언정 1대1 대응은 안 되고요. 이렇게 되게 되면 1대1 대응이 안 되죠. 그래서 만나는 것만 가능합니다. A에서요. 그러다 보니까 만나는 게 가능하다 보니까 A, B 사이 관계식이 나오게 되고 이 관계식 살펴보니까 산술기하의 그 형태를 띠고 있죠. A 더하기 A분의 9 마이너스 4 이렇게 말이죠. 그러면 그 녀석의 B랑 똑같은데요. 그 녀석의 최소값은 뭐죠? 요거 2 곱하기 3 6이잖아요. 6에서 4 빼고니까 2잖아요. B의 최소값은 2입니다. 그래서 베타의 값이 이제 2가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알파는 어떻게 구하죠? 알파는 그때 A 값이잖아요. 여기 관계식이 있잖아요. 여기다 이렇게 넣으시면 돼요. 그때 B가 2일 때. 자, 그게 뭐예요? 등호 조건이죠. 그래서 A가 3인 거죠. 어, 곱하면 6이 나옵니다. 이렇게. 선생님, 그러면 A가 2보다 크거나 같은 조건은 어디서 쓰인 건가요? 자, 이것도 이제 팩트긴 합니다. 팩트긴 한 건데, 이제 그 등호 조건 같은 거에서 그거를 이제 지지하는 조건이 되는 거죠. 산술기하를 쓸 수 있는 기반 조건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문제 정리하면 그렇게 됩니다. 어, 어떤 x가 오른쪽을 취하는데 이게 아래를 블록한 애에서 오른쪽을 취하게 되면은 그게 1대1 대응이 되는 경우가 증감수밖에 없기 때문에 b는 양수여야 되고요. 네. 그 다음에 그 a에서 두 개의 함수가 같아야 되는 게 포인트니까 a, b 관계식 나오게 되고요. 그랬더니 b는 어쩌고 저쩌고 a로 표현됐던 게 산술기하 모양새를 떠서 그 최소값을 구하고 났고 그 최소의 컨디션이 이제 a고 그러니까 산술기하랑 1대1 대응이랑 좀 퓨전한 되게 좋은 퀄리티 문제
예, 그거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15번을 보시죠. 자, 요거는 좌표축 이렇게 있으면은 a, 0, 여기가 a고요. 0, b, 네, 여기가 네, 이제 b고요. 5. 그러니까 OAB의 넓이가 16이다. 다시 말해서 AB의 값이 얼마라는 거죠? 32라는 거죠. 네. 자, AB를 지나는 직선과 그러니까 산술기가 또 쓰는 거예요. AB를 지나는 직선은 A분의 X, 이건 어렵지 않으니까 계산은 끝까지 안 할게요. 이 직선의 방정식이랑 0,0이랑 그 점과 직선 사이 거리를 구하게 되면 이제 AB와 관련된 어떤 식이 나오게 되고, 네, 이렇게 되죠. A제곱분의 1, B제곱분의 1. 그거, 네, 그거 분의 여기 00 대입, 저기 뭐야. 00 대입하면 요거 1이니까 요게 그 거리인데요. 요거 통분해 갖고 정리해 주시면 AB가 32니까 네, 네. 직전까지만 가볼게요. 그러니까 A제곱 더하기 B제곱의 루트 이렇게 되는데, 자, 여기가 제곱 AB의 제곱인데 AB로 나오죠. 32 이렇게 32 올라가죠. 자, 그럼 이거 산술기하 쓰시면 돼요. 자, 이 녀석의 최소는 얘를 최대로 이끌죠. 그래서 산술기하 분모에 있는 형태로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 16번이요. 16번도 패스할게요. 이거 많이 했었죠. 너무 많이 했어. 패스했고. 그 다음에 4성짜리 17번인데, 이건 되게 쉽더라고요, 이거. 4성짜리인데, 난이도가 실제로 그렇게 안 그래 보였습니다. 자, 얘가 1111인 정수엔 해가 없다, 이건데요. 우리는 어차피 이 과정만 따라가면 되는 거니까. 네, 그걸 봐보시면은. 다 어떤 생각되고, XYZ가 8로 나누면 나머지가 이제 7까지 나갈 수가 있잖아요. 그럼 x제곱을 8로 나누면 나머지가 뭐가 나올 수 있는지를 보는 건데, 자, 이거 잉여류죠, 잉여류.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8로 나눠서 나머지가 1인 녀석을 제곱을 해서 보시면요. 자, 곱셈 공식이에요. 자, 8k의 제곱은 8로 나눠 떨어지죠. 2 곱하기 8k, 여기서도 나머지는 안 나옵니다. 얘는 8로 묶이잖아요. 얘가 나머지인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다시 말해서 8k 플러스 1, 8k 플러스 2인데 상수항만 보시면 된다는 뜻이에요. 0을 제곱해서 8로 나누면 0이죠. 1을 제곱해서 8로 나누면 1이죠. 4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얘는 어떻게 될까요? 9니까 8로 나누면 1 또 나오죠. 16이니까 8로 나누면 0 또 나오죠. 25니까 8로 나누면 1 또 나오죠. 이런 식으로 감 잡으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잉여류 표현에 익숙하신 분들이라면 우리 잉여류로 막 분류하는 거 많이 화정무 기출에서 받고 많이 해봤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런 식으로 도움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짜잘한 어떤 그런 노가다 작업들이 아름아름 합쳐서 이런 4성짜리 문제에 도움이 되는 겁니다. 자, 오케이. 여기 4로 채워 넣었고요. 자, 이번에는 이걸 다 더할 거래요. 그럼 x제곱, y제곱, z제곱은 나머지가 얘네 각각 나머지가 014가 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x제곱도 014가 나머지가 될 수가 있고요. y제곱도 014가 될 수가 있어요. z제곱도 나머지가 014 가능성을 모두 갖고 있습니다. 근데 걔네를 다 더할 거예요. 걔네를 다 더하게 되면 걔네 사이에 이룰 수 있는 나머지의 종류가 아니라 이제 1차적인 나머지의 종류는 3의 3승이죠. 근데 잘 봐보세요. 이거는 약간 그 느낌이거든요. 우리 왜 수학상에서 부정방정식 할 때 이렇게 표 그렸었던 거 있잖아요. 그것처럼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자, 만약에 x제곱이 나머지를 각각 가질 가능성이 다 있어요. 근데 x제곱도 y제곱도 z제곱도 다 나머지가 0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다시 한번 잉여 표현을 써서 그 3개 더한 것도 나머지가 0이겠죠. 그 다음에 다 4라고 해볼게요. 나머지가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되는지 그러니까 이거 뭐라고 어떻게 얘기하지? 그러니까 얘가 되는지 안 되는지. 그러니까 되는 거를 이렇게 찾는다기보다
5를 갖다 해야 되고 5가 되는지 안 되는지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써줄게요. 네. x제곱이 나머지가 5가 될까 안 될까 이런 방식으로 보는 거예요. 자, 5가 되죠. 왜냐하면 0, 1, 4 이러면 5 되잖아요. 자, 이렇게 보면 잘 이해가 안 가시죠? 좀 더 친절하게. 얘가 나머지가 0인 경우를 8K1 이렇게 쓸게요. 나머지가 1인 경우를 8K2 플러스 1이라고 쓸게요. 나머지가 4인 경우를 8K3 플러스 4라고 쓸게요. 얘네들을 다 더했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8에 K1 더하기 K2 더하기 K3니까 요건 8의 배수고 8보다 작으니까 5를 나머지라 볼 수가 있죠. 이처럼 자, 총 정리하면은 X제곱도 Y제곱도 Z제곱도 나머지가 0일 수도 있고 1일 수도 있고 4일 수도 있는 가능성을 모두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우의 수가 27가지로 너무 많아서 우리가 27번 그거를 판단을 해서 안 들어간 숫자 채워넣는 건 너무 작업이 많기 때문에 거꾸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8로 나누면 얘도 결국 나머지가 최대 7까지만 가능할 텐데 지금 남은 게 5, 6, 7에 대한 판단이잖아. 그래서 5가 되나 안 되나로 보는 거예요. 네. 그거를 진리표를 다 그리면 이제 27이 나오니까 그러면 너무 많으니까 거꾸로 역으로 5가 되나 안 되나 이렇게 거꾸로 보는 거죠. 네, 수학상에서 비슷한 논거를 했었습니다. 개념 원리로 해줄 수 있는 다음에 제가 개념 원리를 잠깐 펴서 보여드릴게요. 다시 말해서 5는 됩니다. 얘가 0이고 1이고 4면 돼요. 네, 그럼 5가 되죠. 자, 6이 되나요? 6 됩니다. 1, 1, 4 되거든요. 네, 그래서 5하고 6이 됩니다. 그럼 7이 되나요? 7은 조합이 안 돼요. 8이 되나요? 8은 자기로 나눴으니까 안 되죠. 네. 그래서 뭐라고 쓴 거죠? 네. 4, 5, 6이니까 15 이렇게 나오고요. 네. 아, 그 다음에 18번이요. 18번도 좀 똑똑했던 것 같은데. 맞아요. 자, 이거는 여러분들한테 좀 파워 질문을 드릴게요. 두 개가 필요 충분 조건이 돼야 하는데요. 근데 얘는 2차식이고 얘는 4차식이죠. 실수 x에 대해서. 시나리오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x는 1하고 2를 근으로 갔는데요. 필요 충분 조건이 돼야 되니까 얘가 1, 2를 근으로 가지면서 근이, 그러니까 4차식은 기본적으로 근이 4개고 2차식은 2개거든요. 네. 근데 얘가 이제 실수근일 수도 있고 허수근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근의 공식 때문에 허수근은 덜렁 한 개만 갖지 못합니다. 무조건 커플로 이렇게 켤레로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이 결국 요약하면 뭐예요? Q가 두 실근을 갖고 나머지는 허근이어야 된다 이거거든요. 중근도 허용 안 된다. 네. 중근이 돼버리면 얘가 필요 조건이 돼버리니까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수분해를 해줄게요. 원래 이렇게는 잘 안 하는데 복잡해서 자, 이 녀석이 얘네 둘을 근으로 갖고 있으니까 이 인수를 당연히 갖고 있겠죠? 자, x제곱을 써줄게요. 그럼 x4승 만들어줬고요. 3x 3승 만들어줬고요. 2x제곱 만들어줬어요. 뭔가 아다리가 왔네요. 이렇게 잘 안 맞거든요. 그러면 이제 ax의 제곱 필요하죠? 그럼 3ax, 2a 이렇게 딱딱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녀석이 허근 가지면 되는 거죠. 그럼 얘는 a가 0보다 크면 되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나왔나요? 판별식 D 쓰셔도 이렇게 나오고요. 아니면은 그냥 실수의 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은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중근 가능성이 있어서 그냥 0보다 크다 이렇게 바로 판단 내려줄 수 있습니다. 네, A가 0보다 크다. 저게 정답이에요. 그 다음에 19번도 좀 약간 재밌는 머리를 썼죠. 아, 아이고. 자, 가로, 세로 A, B 직사각형 모양인데요. 그러니까 그림을 그려보죠. 이렇게 돼 있는 요 AB 넓이에요. 그래서 참고로 변경을 줄 건데, 자, 각각 2배를 해서 넓이가 4AB가 되게끔 만들어주는 안과, 자, A에다가 B만큼 더하고요. B에다가 A만큼 더해서 A 플러스 B의 제곱으로 했을 때, 둘 중에서 누가 더 크겠는가?
그래서 어떤 게 우리가 원하는 더 넓은 창구를 가질 수 있지? 라는 문제입니다. 정답은 A 아닐까요? B 아닐까요? B 아닐까요? B 아닙니다. 우리가 대수 비교를 할 때 실수의 그 기본 성질에서 뺄셈을 통한 그 대수로 가능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5하고 3은 우리가 5가 더 큰 걸 아는데 내가 대수 비교가 힘들 때 5에서 3을 뺐을 때 0보다 큰 거, 이 부호를 확인해서 대수를 비교하는 방법이 있었죠. 그게 실수의 기본 성질인데 우리는 곱셈 공식을 너무 잘 알고 있어서 이 녀석이 역시 또 완전 제곱식이 되는 걸 알고 있어서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얘를 이항시켜주면 얘가 더 크거나 같다라는 거죠. A, B가 같을 때 얘네들이 이제 면적이 같을 수가 있는데 그 이외의 상황에서는 얘가 같을 때가 아니라는 게 또 단위로 주어져 있으니까 네. 그래서 비안이 그래서 요 식을 써주면 되겠습니다. 1번하고 2번에 각각 답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21번 같은 경우도 저희 생략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해줬으니까요. 그 다음에 20번까지 보고 네, 이걸 마치고 네. A가 양수인데요. A분의 1은 이것도 어렵지 않은 문제예요. 저건 음수죠. 마이너스 A부터 A까지니까 요게 이제 그래프가 이제 이렇게 그려집니다.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절대값 X의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지는데 마이너스 곱해서 이렇게 되고요. 1만큼 올라와서 X가 0일 때 1이죠. 이런 그래프가 그려지게 됩니다. 근데 A가 양수인데 어떤 저거만큼 평행 이동하는 도형을 C라고 한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평행 이동을 한 거를 이제 C 다시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네, 두 도형의 그 범위에 따라서 그 교점의 좌표를 분류하래요. 이런 거에서 학생들 좀 약간 마음의 부담을 좀 느끼겠죠. 뭐 범위별로 막 교점을 다 하라고. 근데 이런 것도 깨작질을 해보시면요. 이 파란색을 이렇게 움직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걸 이렇게 들어서 움직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파란색이 원래 하얀색이랑 겹쳐져 있었잖아요. 평행 이동이 되면서 이렇게 오른쪽으로 온 건데, 그러면은 첫 번째, 하얀색의 오른쪽 부분과 파란색의 왼쪽 부분만 만날 수 있죠. 자, 납득이 안 되시면 파란색으로 이렇게 머릿속으로 동영상을 그려보세요. 자, 파란색이 점점 가게 되면 파이하고 이렇게 멀어지게 된단 말이에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돼서 기본적으로 이 하얀색의 오른쪽, 평행이동 하기 전에 오른쪽이니까 x가 0보다 클 때 마이너스 a분의 1 x 플러스 1이라는 그 그래프와요. 평행이동을 하게 된 녀석의 그 식은요. 이렇게 되게 되는데요. 이 녀석에서 이제 그 a분의 1이 여기 축이잖아요. 그거의 왼쪽이니까 여기 안에가 마이너스일 때입니다. 네, 그래서 a분의 1에 x 마이너스 a분의 1 교점은 요걸로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럼 1하고 1 지워지고 a하고 a 지워지고 마이너스 2x 그러니까 x는 그 2a분의 1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은 여기 왼쪽하고 오른쪽하고의 교점이니까 y 값은 여기 둘 중에 아무거나 하나 대입해주면 얘가 좀 더 간단하죠? 2a분의 1을 대입하게 되면은 y는 1-2a 제곱분의 1 이렇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교점이 생긴다면 이렇게 생기게 됩니다. 중요한 게 변역이거든요. 자, 생각해 보세요. 변역이 그 이렇게 움직인 요 양이요. a분의 1인데요. 그 a분의 1이 어디일 때부터 교점이 생기고 그 다음에 어디일 때부터 교점이 더 이상 안 생길지 봐볼게요. 일단은 조금이라도 얘는 무조건 양수대요. 조금이라도 이제 이동을 하게 되면 교점이 생기게 되고요. 얘가 어디를 도과할 때 A를 도과할 때부터는 교점이 안 생기게 되죠. 네. 근데 내가 이거를 실수하기 좋은 게 그 A분의 1이 A랑 같을 때라고 이렇게 실수하기가 좋거든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이동해야 되는 양은 2A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A분의 1이 그 여기 축을 가리키는 거지 얘 끝을 가리키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A분의 1은 평행 이동한 양인데요. 그 평행 이동을 2A만큼 했을 때 그게 임계점입니다. 다시 말해서 A는 루트 2분의 1이 되겠죠. 네, 이렇게 말이에요. 여기서 이제 좀 드문 문제도 좀 예민한데 A가 루트 분의 1까지 갔을 때까지는 교점이 있는 겁니다. 이 상황이니까요. 아직까지는 교점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벗어나게 되면 없는 거죠. 그래서 요 상황까지는 교점이 얘로서 존재하고요.
a분의 1이 만약에 루트 2분의 1보다 여기서 문제 더 작아지는 건가요? 잠깐만요. 이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약간 장난질이 좀 있거든요. 자, 이것도 아마 잘못 썼을 건데 a분의 1 평행 이동을 한 양이 2a보다 더 커지면 같을 때까지 교점이 있는 거, 교점이 없는 겁니다. 이거 교점이 없어지는 범위예요. 그래서 2a제곱 마이너스 1이 그러니까 이거 잘못됐다라는 겁니다. 잘못 쓴 거예요. 이거 실수하기 좋아서 저도 좀 또 실수를 했죠.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a는 기본적으로 이제 0보다 크니까 루트 2분의 1보다 작을 때 이제 요 범위 안에서 교점이 없는 거고요. a가 루트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네, 그때부터는 이제 교점이 있는 겁니다. 네, 이 교점이 있는 그때 이게 요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이게 포인트거든요. 평행 이동을 한 양이 2a보다 적다면 딱 2a까지라면 교점이 있는 거라고요. 요게 포인트.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명확하게. 근데 2a 제곱 마이너스 1 요거니까 가획 미안합니다. 가획 구간이죠. 네, 루트 2분의 1보다 클 때. 근데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보다 작을 때는 없잖아요. a가 양수니까요. 네, 그래서 네, 저런 거 조심하시면 되고요. 네, 그래서 이제 요거 학교 걸 좀 다 했고요. 시간이 조금 남았는데 자, 그래서 지금 숙명 여고 거 해오시면 되고요. 그리고 백미도 그 문제 다 풀어오시면 되고요. 음, 되겠습니다. 잠깐만요. 숙명 여고 거 좀 프리뷰 하나만 해보면 숙명 여고 거 2페이지까지 굉장히 쉽고요. 내가 여기 다 안 풀었나 아직? 요런 거 나오죠. 이 10번. 산술기와 변형 형태. 그러니까 막 윤환형이다 보다 다양한 형태가 있고 변형이 다양한데 요거는 요게 약간 그 냄새가 얘랑 좀 비슷해요. 얘랑요. 요거 했었죠? 이거 쳐줄까? 네. 이것만 좀 봐보면요. 이거 x분의 y, y분의 x, x 더하기 x분의 1, y 더하기 y분의 1이거든요. 각각 역수관계죠? 선생님 근데 저번에 저거 등호 성립 조건이 동시에 형성되지 않으면은 그러니까 이런 거 함부로 안 됐었잖아요. 근데 얘는 결론적으로 됩니다. 2라서 이거 6이거든요. 네, 5번이거든요. 자, 얘가 되는 이유. 자, 얘가 최소가 가질 때, 얘가 최소가 될 때, 얘가 최소가 될 때 동시에 가능하니까 이게 되는 겁니다. 얘가 최소가 될 때는 x가 1일 때죠. 양수니까. y가 1일 때죠. 이건 x, y가 같을 때죠. 동시에 가능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저번에 우리가 이제 오류를 조심해야 될 케이스는 이제 얘가 그때는 뭐 요거에 대한 또 다른 최소였는데 그 경우 포함해서 얘 등호 조건과 얘 등호 조건이 충돌하면 절대 이런 논리를 쓰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만들게 되면요. 역수관계라서 저기 산술기가 쓸 법한데요. 이 녀석은 2y제곱은 x제곱일 때잖아요. x하고 y가 루트 2배일 때거든요. 얘하고 충돌되는 경우죠. 그래서 이때는 함부로 뭐 4 더하기 2 루트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컨디션이 같을 때 여기서도 그러니까 그게 됐던 겁니다. 요거 x제곱 마이너스 2kx 이런 식으로 완전적일수이 되게끔 2k를 더하고 빼줄 수 있었죠. 그럼 여기서는 역수관계가 됐고 여기서는 이제 이런 2차식이 되게 되잖아요. 마이너스 k제곱 이렇게. 자, 이 녀석이 최소가 되는 컨디션은 x가 k일 때입니다. 이 녀석이 최소가 되는 컨디션은 산술기하를 쓰면은 이제 저기 어 얘하고 같을 때니까요. 2kx 제곱이 1일 때입니다. 근데 x하고 k하고 같을 때 여기 넣어주시면은 자, k 3승이 2분의 1일 때입니다. 즉 얘하고 전혀 충돌되지가 않죠.
K가 루트 3제곱근 2분의 1이고 X도 3제곱근 2분의 1이고 그러면 되니까요. 네. 산술 기하에서는 그 등호 성립 조건에 따라서 네, 이렇게 여러 가지가 퓨전될 수도 있고 그게 관건인 것입니다. 이거 산술 기하가 지금 좀 많이 나오죠. 저거 문제는 안 나올 수가 없고요. 산술 기하 코시 슈바르츠는 조금 그나마 어렵긴 하지만 우리가 사전에 준비해서 지식화 시킨 상태로 저기 시험을 볼 수 있으니까